일어나는지 8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진짜. 23일은 안 오고요. 19일은 안 와요. 알겠죠, 쌤? 아니, 너무 웃긴데요? 뭐? 다음 드라마는 아니, 반티를 입고 있잖아요. 다 입고 왔는데 뭐. 정신없어요. 되게 오늘 알록달록하네. 되게 화려하네. 되게 이쁘죠? 이게 제일 못생겼어. 그러니까 약간 색이 너무 못생긴 빨간. 자, 일단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이요? 어. 딱히 없었어요. 딱히 없었어? 그 전에 이제 부정방정식은 안 나오긴 했는데 뭐 풀어보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부정원이 괜찮았어요? 네, 어렵진 않았어요. 넘어가도 돼, 그러면? 저 아저씨 숙제 안 했네? 네, 부정만식 푸는 거예요? 니가 표시해놓지 않았어, 니가? 이거 푸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어처구니가 없네. 그저께 너는 질문 있어, 없어? 저요? 어. 저요? 어. 너지 누구야? 하네요. 화 안 냈어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해야지. 모르겠긴 해요. 41번? 쌤 약간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어?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나? 네. 너 어제 죽었어? 아, 월요일날? 네. 아, 그치, 그때는 아팠다 했잖아. 약간 죽기 직전? 어. 그러니까 어디가 아팠던 거예요? 왜? 궁금해? 궁금해서 안 웃어. 또 시간 끌려고 수작 부리고 있어. 어? 아니, 어디가 아프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자, 두 연립방정식, 공통인 해가 존재할 때,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 공통인 해가 존재한대.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네 개의 방정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x-y는 마이너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은 마이너스 11. 그거 두 개 연립방정식 쓰면 되지. 어떡해요? 연립방정식 못해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돼, 안 돼. 아, 대답도 안 해, 씨. 안에 다음, 이거랑 2x 플러스 by. 얘네는 8.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얘네는 마이너스 11.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해봤는데 다음 질문. 없어, 넘어가. 국현. 넘어가시고, 그럼 오늘 부등식 보도록 할게요. 아직 잠깐 기다려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근데 질문도 별로 없잖아요. 진짜 바로 나갔는데. 진도 바로 나가는데 뭐. 아니에요. 뭐 얘기해. 아니에요. 얘기해. 아니에요. 아니 쌤 너무 사례 위협이 느껴져. 왜? 아니 너무 얘기하라고. 해도 돼. 얘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라고, 그니까. 아니 아니, 뭐. 너무 빨리 나가요.
야, 특히 너는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는 여기보다 좀 더 많이 나갔긴 해요. 아니, 그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 준비하려면 이 진도를 한 번 또 다 나가야지 우리가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저 어디까지 나왔냐면요. 아니, 그게 지금 궁금한 게 아니라! 아니, 많이 해드려야죠. 야, 우리 5월 26일부터 시험 대비 시작이야. 근데 우리 그때 시험 대비 시작 못해. 진도 안 돼서. 저 2차 부등식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너? 아, 네. 내가 언제부터 했어? 6월 20. 아니, 뭐래. 6월 20일은 니네 시험이 곧이다. 언제야? 5월 26일. 5월 20일. 아, 6월이랑 5월을 헷갈렸어요. 5월 26일이면 우리 수업 오늘 빼고 4번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 23일 나는 19일간. 그럼 넌 더 시간 거 아니야? 아니, 맞긴 한데요.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지. 그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꾸. 어? 저희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 그거 안 궁금하다고. 아유, 너무 웃겨. 근데 쌤 이거 한번 다시 설명해 준다며. 부정먹는 거. 질문 없다며. 아니, 설명해 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개념? 그 풀어온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난 모르겠어.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아, 학교 문제는 풀어봤어요. 근데 이건 안 풀어봤어. 풀어봐. 안 되는 것들은 부정 방정식 따로 한번 설명해 줄게. 알겠죠? 국현 알겠어? 어. 자, 일단 1차 부등식. 자, 우리 1차 부등식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만 배워봤을 거야. 그쵸?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부등식을 처음 배우나요? 부등식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 1차 부등식일 텐데. 머리가 너무 안 좋아. 어? 그래, 안 그래, 성원아? 전 얼마 전까지 했어요. 기억나죠? 그쵸? 네. 1차 부등식. 뭔데? 쌤, 눈 튀어나올 것 같아요. 차별을 다 이항했을 때. 자, 요런 꼴이면 뭐라고? 1차 부등식이라고. 그쵸? 당연히 여기서 뭐가 0이면 안 되고. A가 0이면 안 되는 거고. 그치? 맞아요? 물론 이 부등식도 있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넷 중에 하나인 부등식을 만족하면은 얘네는 뭐 1차 부등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자, 근데 중학교 때는 저런 부등식들만 배워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고등학생이니까 그 앞에 있는 개수가 딱 어떤 특정한 수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야. 즉,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4a는 0보다 커요 라고 하고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을 때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중학교 때 풀었던 방법으로는 ax는 마이너스 4a보다 크다라고 식이 정리되면서, 그치? 양변을 뭐로 나눠야 되니? 4분의 마이너스 4 A A 약간 체육대 하나도 머리가 다 튀어. 생각을 좀 해야지. 할랬습니다. x의 개수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뭔데? 음수로 나눌 때 또는 음수를 곱할 때 그 부동항이 어떻게 돼? 안돼. 반대가 되죠, 그쵸? 그럼 이거 알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현재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0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현재 얘네가 만약에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온다면 a가 0이면 돼, 안 돼? 돼요. 돼. 1차란 말이 없잖아. 부등식이잖아. 그럼 a가 0이도 상관없다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1차 부등식 다음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a는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현재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정확한 해를 일단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a가 양수일 때는 해가 어떻게 나오더라? 양변에 a로 나눠버리니까 마이너스 4이면서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왜 바뀌는 거예요? 어? 왜 바뀌는 거예요? 아, 바뀌냐고 안 바뀌냐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말을 좀, 아, 왜 화내요? 다음 A가 음수일 때도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지? A가 음수일 때는 X가 마찬가지 마이너스 4는 똑같을 거고, 이때는 부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고. 됐어? 그래서 만약에 다음 1차 부동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돼. 둘 다. 하나만 쓰는 게 아니야. A 값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니까. 여기서 봐야지. 자꾸 어디 보고 있어. 집중하라고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서은아, 그럼 만약에 여기서 1차가 없어.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가 0일 수도 있어요. A가 0일 수도 있어. 그럼 세 번째,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 A가 0일 때는 다 없어서요. 0은 0보다 크다. 부등식이 말이 돼, 안 돼? 말 안 되죠? 해가 없다. 그렇지. 이때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 가지 다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민서야. 됐어? 그래서 미정계수 x가 지금 미정계수일 때는 최고차항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단순히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 뿐만이 아니라 2차 부등식에서도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은 다 풀 줄 아니까 요 미정계수일 때, x의 계수가 미정계수일 때만 좀 특별히 요거 다뤄볼 거고, 그 다음으로 좀 볼 거는 그나? 연립부등식. 물론 우리가 지금 다뤄보는 거는 부등식 자체를 1차만 배워봤으니까 연립 1차 부등식 에 대해서 조금 보자면, 연립이니까 당연히 우리 1차 부등식이 몇 개 존재하더라? 2개 이상 존재하더라. 해서 얘네는 우리가 연립 방정식은 풀어봤었을 거야. 맞아요? 자, 문제. 자, 얘네 연립 방정식 우리 어떻게 풀었니? 가간법이나 대입법 이용해서, 그치? 양변 더해주면은 x값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치? 양변 빼주면 y값 구할 수 있을 거고, 또는 y는 해서 대입해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쵸? 가간법이나 대입법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봤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풀어봐야 할 연립 1차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5가 자 10보다 커요. 자, 이러한 1차 부등식 하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 얘네가 뭐 2보다 커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됐어? 이거 말이 안 되겠구나. 그래, 20.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있대.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얘네는 연립 부등식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연립 방정식처럼 우리가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해, 일단. 오케이? 자, 연립 부등식 푸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각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하라고.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서도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했던 이유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x랑 y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쵸? 마찬가지 연립 1차 부등식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그러한 공통인 해를 찾는 거야. 오케이? 해서 우리가 공통인 해 찾기.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공통인 해를 연립 방정식은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봤다라면 얘네는 그 x의 값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범위니까. 그쵸? 실수까지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이 공통인 해를 어떻게 찾는 거냐? 얘는 수직선을 이용하여 우리 공통인 해를 찾을 거다.
됐니? 그럼 첫 번째 부등식, 자, 얘 먼저 해부터 한번 구해보자면, 얘는 x가 얼마? 자, 5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해가 하나 나올 거고, 그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에서 해를 구해보면은, 얘는 x가 얼마보다? 어? 미안해? 이렇게 할게요. 아까 했는 게 괜찮았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x가 얼마보다? 으이씨. 미안해. 계산이 안 되네. 자, 이렇게 쓸게. 자, x는 몇보다? 넘어가니까 1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됐어? 자, 그러면 이때 얘네는 어떻게 하자고? 수직선을 이용하여 우리가 공통인의 해를 찾자고.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5보다 큰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이 싸그리 다 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들. 여기에 있는 거. 맞아?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11보다 어떤 거? 작은 놈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 그럼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은,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겹치는 부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만큼이 뭐라고? 공통인 해인 거라고. 됐어요? 겹치는 부분. 해서 우리가 지금 수식선 그릴 때 주의할 점은 부등식이 총 몇 개 나오니까 2개 나오니까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 너네들은 문제를 풀 때 연필을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현재는 2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거든? 나중에 부등식이 3개, 4개 나오면 헷갈린다고, 나중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선생님이 딱 봤잖아. 높이 다르게 해서 쓰라고. 알겠어? 확실하게. 즉 높이가 같은 것들은 한 부등식에서 나온 해니까 그거 잘 구별하시고. 알겠어요? 이상현님? 분명히 얘기했어. 선생님이 특별히 또 색깔로 쓰니까 같이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다르게 한 이유가 너네들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알려준 거잖아. 확실하게 저거 표시하세요. 알겠죠? 부등식 표시 안 해도 또 틀린 친구도 있을 거야. 분명히. 선아, 알겠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연립 부등식을 또 푸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고. 풀어봤더니 x 플러스 5가 아까 했던 것처럼 10보다 크고 x 마이너스 1이 얘가 5보다 작대. 자, 이러한 부등식이 있어. 네. 그 얘도 풀어봤더니 첫 번째 부등식은 x는 얼마보다? 5보다 큰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얼마보다? 6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나오네.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보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런 경우도 우리가 수직선을 이용하여 그 연립 부등식의 해를 한번 찾아보자면 첫 번째 부등식은 뭐라고? 5보다 큰 것들이 전부 다 해. 여기 있는 것들. 됐어? 두 번째 부등식은 x가 4보다 어떤 것들? 작은 것들이 해. 여기 있는 것들. 근데 우리 연립 부등식은 민서야, 얘와 얘 공통인 해 찾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때는 뭐라고? 해가 그냥 없는 거라고. 됐어요? 쉽게 말하면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는 당연히 해가 없겠지. 그치? 해도 나와요? 해가 없다. 해가 없는 2차, 연립 부등식을 하고 그런 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다음 1차, 연립 부등식 중 해가 없는 것은 했을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어봐야겠지. 또 이런 경우 존재하겠지.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볼게. 바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서은아. 자, 다음과 같이 해가 나왔대요. 자,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5보다 어떻다? 5보다 크거나 같다. 또 한 가지. 수직선 그릴 때
색칠하는 거, 색칠 안 하는 거. 민서야. 색칠하는 거, 색칠 안 하는 거. 이거 구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구별하셔야 돼요. 당연하대. 기본적인 거야. 수직선 표현할 때. 알겠죠? 우리 점 표현할 때 어떻게 해? 점 표현하잖아. 점 표현하는 거야. 그냥 찍지 않아요? 그치? 그냥 찍는데 보이냐고, 눈에. 보여요. 얘는 O가 아니라는 거야. O 빼고.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점들을 이어서 만든 거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얘는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원래는 이렇게 색칠해서 얘 포함되고 얘는 뻥 뚫어서 O는 포함 안 되고 표현하는 거라고.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다음 두 번째. 요 부동식의 해는 O보다 어떻다? O보다 작다. 당연히 O 포함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해일 거란 말이야. 그쵸? 자, 이때는 겹치는 부분 있어, 없어? 없어. 얘는 O가 포함 안 되고 작은 거고 얘는 O가 포함되고 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공통이건 해는 없잖아. 그치? O가 겹친 것처럼 보이지만 O는 안 겹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때는 마찬가지 어떻다고? 이때도 마찬가지 해는 없다고. 됐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도 존재하겠네. 둘 다 등호가 들어가서 이러한 연립 부등식도 존재하겠지. 풀어봤더니. 그치? 그럼 이때는 첫 번째 부등식은 5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번째 부등식은 마찬가지 얘도 포함되면서 작거나 같은 거. 이때는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어. 뭐 어떤 거? 이때는 x가 5 하나만 겹쳐. 그치? 그래서 얘는 x가 5 이렇게 방정식처럼 해 하나만 써주면 돼. 얘는 겹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 못 쓰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그 x의 값이 5랑 11 사이에 전부 다 라고 쓰는 거야. 됐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 딱 한 가지로. 그치? 됐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서 x는 자연수이다 라고 문제 마지막에 나왔어. 그럼 해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어? 그때 x는 뭔데? 6, 7, 8, 9, 10 만족하는 x값을 다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알겠어요? 자연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딱딱딱 찍어줘야 돼. 이건 알겠지? 왜요? 그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그 마이너스 65하고 그러니까 5x 그러니까 마이너스 65가 5x보다 작다 할 때 그거 나눌 때 음수 어떻게 해요? 음수 나눠야지 왜 안 나눠? 아니 응. 그냥 5 없어지고 마이너스 13보다 크다? 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설명을 안 듣고 네 멋대로 문제를 풀고 있냐고. 설명을 들으라고. 아니 마이너스 헷갈려요. 불러 뭐? 마이너스 65가 5x보다 작다. 이거? 응. 마이너스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린 어차피 뭐 나눈 거야? x값 구하는 거잖아. 그럼 상관없어요. 그냥 그럼 뭐로 나눠야 돼? 5. 그래 5로 나누면 되지. 끝이에요? x를 구하는 거잖아. 얘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봐라고. 알겠어? 아니 했어요. 그냥.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나가 그냥. 마이너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아니다. 이거 하려면 아니야. 그 문제 보면서 합시다. 이거는. 자 그럼 120페이지 자 814번부터 우리가 하나씩 좀 볼게.
자, 다음 실수 A, B, C, D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어. 자, 1번, A, B, C, D는 실수. 자, 그럼 봅시다. 기억. A는, 자,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그때 A는 C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대. 가장 찾기 쉬운 거는 우리 부등식은 항상 어디에서? 수직선에서. A가 B보다 크대. 그럼 당연히 큰 쪽은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자, 여기가 그럼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B는 C보다 더 크대. C는 B보다 옆에. B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그 C는 A보다 어때? 작네? 맞아요? 그럼 이거 기억 맞아. 오케이? 부등식은 그래서 수직선이랑 항상 떨어질 수가 없어. 웬만하면 우리가 수직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돼요. 알겠어요? 자, 니은. A가 B보다 작고, 그 다음에 C와 D는 0보다 크면서 D가 더 크대요. 자, 요거 이면. 다음 AD는 BC보다 크다. 라고 했네. 됐어? 그럼 얘네도 어떻게 해요? 수직선 나타내볼까? 곱하기는 어떻게 나타낼 거야? 어떻게 할까? 내일 6도 낮대요. 마이너스 나오는데 그래서 크니까 그치? 우리 틀린 거 아니야? 절대값을 보면은 얘네가 수식도 볼게. 자, A, B, 0, C, D. 자, 요렇게 될 거야. 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네. 친구가 더 중요하면 바꿔 와. 바꿔 와. 자, 당연히 우리가 그 절대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그 원점에서 더 멀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근데 우리 A와 D를 곱하면은 음수와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B와 C를 곱하면은 음수와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얘네들의 그 결과값은 둘 다 어떤 수이라는 얘기야? 어떤 수? 마이너스. 둘 다, 자, 음수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근데 둘 다 음수인데 A, D의 절대값이 더 큰 거니까, 절대값이 더 큰 것끼리 곱하고 절대값이 작은 것끼리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걔네들의 절대값만 좀 보자면 당연히 어떤 게 더 크겠어? 얘가 더 큰 거지. 나가. 그럼 얘의 절대값이 더 큰 거니까 어떻게 된다고? 음수 쪽은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얘 틀린 거. 다음 A가 B보다 크고 다음 C가 D보다 작으면, 자, 이때 A 빼기 C, 다음 B 빼기 D. 자, 얘네도 얘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어.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봤을 때 한번 볼까요? A가 B보다 커요. 그리고 C랑 D는 뭐 대소관계는 안 나와 있고, 얘네랑 C가 뭐 여기서 봅시다. C가 자 D보다 자, 요렇게 범위가 된대. 그럼 A에서 C 뺀 거랑 B에서 D 뺀 거랑 당연히 어떤 게 더 클까? 거리가 더 멀수록 큰 거잖아, 그치? 정답은 1번.
당연히 그럼 얘도 맞는 게 되겠는 거지. 그치? 왜요? A 빼기 C가 요 거리 아니야? 네. B 빼기 D는 요 거리 아니야? 근데 그 거리가 지금 얘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당연히 음수 나오겠지. 아, 네네. 뭐 양수라 해도 마찬가지고 더 가깝잖아. 이해돼? 오케이? 어? 아 얘가 크냐고 얘가 크냐고. A요. 요게 더 크잖아. 더 길잖아. 그치? 그니까 얘가 더 큰 거라고. 그만큼 빼지는 수가 더 크잖아. 오케이 알겠어. 자 가봐. 아니, 그럼 부등식의 성질로 설명해 줄게. 자 현재 A랑 B랑 비교했더니 어떤 게 더 크다고? A가 더 크다고. 그치? 자 그럼 우리 양변에 똑같이 C를 빼줘도 식은 성립해 안 해? 식은 성립하죠. 그럼 다시 자 이번엔 C랑 D랑 비교해봤더니 자 D가 더 크대. 맞아요? 근데 우리 양변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음수를 곱할 거야. 그럼 이때는 부동모양 바뀌면서 얘가 더 크겠지. 맞아? 그 다음에 다시 또 양변에 B를 더해주면 이렇게 정리되겠네. 그럼 당연히 얘네는 B 빼기 D보다 큰 거지. 그럼 B 빼기 D는 A 빼기 C보다 어떻다고? 더 작다고. 아까 요 위에서 설명한 거랑 동일하게 보면 되겠죠? 됐어요? 이러면 이해돼, 서원이? 됐어? 네. 아, 됐어, 안 됐어? 확실하게 얘기해. 아, 영상 볼게요. 어? 영상 볼게요. 아니, 되냐고, 안 되냐고. 요거식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밑에 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아니, 똑같잖아. B 빼기 C가 B 빼기 D보다 크다며. 근데요? 그래서 A 빼기 C가 B 빼기 D보다 더 크다고. 네. 아, 됐어요. 아, 그니까 좀 집중하라고. 문제 풀고 있지 말고. 들었어요. 아까 여기는 기억부터 들었어요. 아니, 스틱선은 너무 헷갈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방금도 이것도 말이야. 네, 뭐요? 아, 됐어. 아. 자꾸 네 멋대로 해, 그냥 아주. 아니, 씨. 아니. 설명 안 되고 또 똑같은 질문 또 하기만 해. 나 이렇게 질문 안 받아, 이제. 자, 다음 해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부등식 a 마이너스 b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부등식의 해는 하고 물어봤고 a, b는 실수래요. 자, 우리가 보통 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지면 우리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야? 근계수는 이제 2차 방정식 이상부터고, 그쵸? 작게. 근이 쉽게 말하면 1차 방정식 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근계수를 어떻게 했어, 그치? 일단 첫 번째 근이라고 하는 거는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대입해서 우리가 값을 구할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우리가 부등식은 해가 그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다 대입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쵸? 그때는 어떻게 하냐? 자, 요런 경우. 얘네는 일단 부등식 풀어. 대입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그럼 양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정리되어 있잖아. x가 있는 항은 왼쪽, x가 없는 항은 오른쪽. 우리 부등식 풀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양변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봐봐, 정리? 우리 x 구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뭐로 나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 x의 개수로 나누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 x의 개수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하라고. 우리가 문자가 있다고 해서 크게 다른 거 없어. 문자는 그냥 우리가 그
계산하는 과정을 똑같이 나타낼 뿐인 거지 문자로 해서 식이 달라지진 않아. 문자로 해서 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현재 우리가 1-a로 나눌 건데 그 1-a가 양수인지 아니 모르니? 1-a가 양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치? 그럼 부동호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요거 그냥 그대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뀔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 모르잖아. 근데 우리한테 주는 힌트가 있죠. 문제의 해를 봤더니 그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 바뀌었어. 그치? 즉 다시 말하면 1-a가 어떤 수다? 음수더라. 됐어? 그럼 따라서 a는 몇 보다? 1보다 크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풀어봤더니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x가 1-a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해가 나온 거지. 그러면 현재.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고? -2랑 똑같다고. 해 구한 게 얘랑 같아야 된다며. 그럼 얘가 당연히 -2여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거 등식 풀면 되지. 민서야, 분수네. 뭐 할래요? 약분. 통분 약분에 왜 하니? 아니, 분수 우리 처음 배워요? 항상 우리 분모 없었잖아. 그랬나요? 됐어? 네. 그럼 얘 약분 될 거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 플러스 2a. 됐죠? 그럼 b라고 하는 것은 a-2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됐죠? 돼, 안 돼? 그럼 이제 b 나왔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니까. 그치? 그럼 대입해. a 빼기 b는 a-2요. 자, 요거 x 얘가 6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그럼 얘 얼마야? 플러스 2죠? 그 양변 2 나눠주면 우리 x값 구할 수 있겠네? 따라서 x 얼마? 3보다 크거나 같다. 3이 해가 아니라. 어렵네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그런데 됐어? 응. 어디가 안 돼?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어디가 안 되냐고. x의 개수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돼, 안 돼? 근데 현재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고? 첫 번째 부호부터 판단하자고. 부동 방향부터. 그럼 부동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 값은, 나눠준 값은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그럼 나눴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해가.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 -2다 라고 해서 이 방정식 하나를 우리가 좀 정리하자고.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잖아, 현재. 그치? 마지막 세 번째. 대입해서 해 구하라고. 됐어요? 응. 여러 번 설명 안 하게 한 번 설명할 때 잘 들어. 알겠지? 선아. 설명하는 와중에 질문하는 건 괜찮아. 다 끝나고 다시 처음부터 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뭔 심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라고. 네. 알겠죠? 자, 다음 4x-1 얘가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부등식의 해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아요.
다음 부등식 해. 자, 연립부등식이네.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이 연립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 좀 힌트가 있어. 어떤 힌트가 있냐면은 부등호를 자세히 보면 우리한테 힌트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현재 얘네는 어때요? 똑같지? 똑같으니까 얘네는 우리가 지금 구별할 수 없는 상태야. 근데 만약에 그 부등호가 다르다면은 얘는 어디 나온 해고 얘는 어디 나온 해다라는 걸 우리가 그 부등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해가 이렇게 나왔고 얘가 부등식이 이렇게 됐대. 그럼 요 부등식의 해는 어디서? 여기서 나온 거야.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부등식만 살펴보면. 알겠죠? 근데 현재는 부등식 자체가, 부등호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걸 판단하기 힘드니까 일단 우리 하던 대로 결국엔 얘네는 해를 모르고 있는 거니까 해를 각각 구해줘 라는 뜻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얘 부등식부터 구해볼 거야. 자, 얘 부등식은요.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됐니? 따라서 그럼 x는요 부등 모양 바뀌면서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부등식. 자, 얘도 한번 풀어보자면 이항해주면 3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해서 우리가 그 부등식을 좀 풀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그 연립 부등식 해는 첫 번째 5분의 4보다 어떻다고? 크거나 같다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싸그리 다 해. 두 번째 부등식은 1보다 어떻다고? 작거나 같다고. 작거나 같다고. 여기 있는 것들이 싸그리 다 해. 해서 우리가 그 공통인 부분, 공통인 해는 요만큼인 거네. 그쵸? 그 해가 얼마?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해라고. 그래서 A가 5분의 4, B가 1. 됐어요? 그래서 B 빼기 A 물어봤네요. B 빼기 A는 5분의 1 하고 구하시면 되겠죠. 됐어? 연립부등식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집중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825번인데, 자,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풀어본 적이 있었을 거야. 자, A는 B는 C의 꼴의 연립 방정식 우리 풀어본 거 기억나, 안 나? 나요. 기억나? 얘 어떻게 문제 풀었니? A, B, A랑 B랑 갖다 놓고, B, C 갖다 놓고, 이렇게 문제 풀거나, 또는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아요 라고 문제 풀어도 되는 거지. 세 개 다 똑같은 거니까. 또 그래. 자, A랑 C랑 같고 B랑 C랑 같고 이렇게 문제 풀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셋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도 된다고. 다 같은 거니까. 근데 범위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에서는 연립부등식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무조건 얘네는 A는 B보다 작다 하고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만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야 돼.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그 범위를 연립 방정식처럼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은 애초에 X 자체가 달라져 버려. 이 해와 이 해가 달라지는 거니까 공통인 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돼. 얘는 무조건 이걸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거랑 어. 이 앞에 두 개로. 무조건 이렇게 해서 식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식 하나. 그래야지 그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범위를 해버리면 더 넓은 범위가 나온다고,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알겠죠? 써. 그래서 우리가 이런 꼴들은 다음과 같이 무조건 풀어야 되더라. 그래서 825번은 문제를 보니까 이 x-1 얘가 x 플러스 4가 더 크고 또 얘보다 2 플러스 3x-2보다 작거나 같아요. 다음 만족하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으로서 정수값 정수 x의 합. 일단 정수만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구해봅시다. 일단 얘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식 하나 세울 거라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식 하나 세울 거라고. 됐죠? 일단 얘네 부등식의 해는 2x 넘어오면 x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6 바로 나오네.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얘는요 3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 다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넘어오면 마이너스 8 됐니? 따라서 x는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 부동량 바뀌면서 됐어? 마찬가지. 그럼 또 우리 뭐 수직선 그려서 또 확인해 봐야죠. 첫 번째 부등식은 자 6보다 어떻다? 작다. 여기 있는 것들 싸그리다 다 해. 두 번째 부등식은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싸그리 다 해. 그럼 우리가 연립 부등식의 해는 겹쳐지는 즉 공통인 해인 거니까 4하고 얼마? 5 정수는 됐어요? 6은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 합 9. 자, 829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네. 다음 중 해가 없는 것 찾는 거,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씩 또 해봐야 된다고. 해 없는 거 찾는 거니까. (1번) x는 11보다 작거나 같고 x는 11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이거는 딱 수직선 안 그려봐도 알겠죠? x값 얼마? 11. 양쪽으로 벌어졌는데 둘 다 11 공통인 거 갖고 있는 거니까. 그치? 아, 얘는 x는 11 해 가져요. 탈락. 자, 다음 두 번째. x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보다 작아요. 자, 요거는 일단 얘가부터 한번 풀어봐야겠네. 자, 얘 해 구해보니까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는 얼마보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겠지? 그쵸? 부동방향 해서 수직선 그려보면은 자 마이너스 1보다 첫 번째 얘보다 크거나 같아. 자, 두 번째 3보다 크대. 그럼 공통인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요. 공통인 부분 있죠? 그치? 겹치는 부분 그치? 따라서 x가 얼마? 3보다 크다. 요게 해? 이거 안 되고. 자, 다음 3번. 3번은 자 5x 마이너스 12가 쌤 어디까지예요? 8보다 작다.
유형 13개까지 했던 다 안 나가. 어차피 오늘 절대값 안 할 거야. 절대값 9번까지만 나갈 거야. 네 9번까지 왜? 평소보다 적어요. 아니에요. 아니 못 봤어요. 아 힘들다 힘들어. 2분만 쉬어요. 진짜 딱 2분만. 진짜 너무 힘들어. 넌 뭐야? 넌 뭐야? 너도 뭐야? 아니 제가 원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하던 거 마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2분만. 아니, 하던 거 마저 해야 될 거 아니야. 2분만. 아니 지금 멈추고 2분 뒤에 깔끔하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2분만 쉬어요.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나 이제 모르겠어. 안. 아니. 아유, 첫 번째 부등식 해. 뭐야? 네. X는 4보다 작다. X는 4보다 작다 나오죠? 첫 번째 부등식은 4보다 작은 거니까 얘 왼쪽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애초에 해가 나왔죠?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얘도 해 있는 거네. 맞아? 자, 4번을 0.5 곱하기 x 플러스 6. 얘가 1.5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자, 첫 번째 부등식 해 구해봐. X는 3, 10 곱하기 3보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네. X 3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부등식 풀면은 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그 이때도 마찬가지 해 있어 없어? 진짜요? 있네. 마이너스 3. 와. 5번이겠죠 그러면? 5번 계산해보시면 아마 해가 없을 거야 알겠죠? 네. 해보세요. 네. 대답만 하고 또 안 하지 말고. 네. 내가 맨날 영상 찍어주니까 애들이 수업을 안 듣는 건가? 뭐 그런 게 있어. 어? 나 영상을. 잘하게 놔주시. 자, 6x-1. 얘가 2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고요. 다음 x-3은 2x 플러스 1보다 작아요. 다음 부등식 해가 b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마찬가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죠, 그치? 현재 보니까 그 부등호를 봤더니 어디서 나온 행구나 라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부등호 보면은, 그치? 그럼 당연히 우리 이 부등식에서 어떤 해가 나오는 거고. 잠깐만. 일단 요 위에 거 부등식 풀었을 때 그럼 얘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겠죠? 풀어보면 되지 그러면. 자, 그럼 4x는 얼마보다?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얼마보다? 4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하겠죠? 네. 근데 그 값이 얼마야 된다고? 요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3이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a는? a 얼마? 이 아니라 11. 11을 나와야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부등호, 등호가 없는 것들은 여기에서는 얘가 x가 b보다 커요 라는 해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또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x는 플러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x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그 b 값이 뭐라고? 얘가 그냥 b인 거라고. 됐죠? 그래서 a 더하기 b 구하시면 되겠네요. 부등식 연습 열심히 해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에서도 a, b 바로 구하는 것들도 나중에 시험 대비하면서 다시 또 한번 정리할 거야. 일단 그게 연습이 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알겠죠? 자, x 플러스 5는 3a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해를 갖지 않도록. 즉 해가 없을 경우, 없을 때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해가 없을 때라는 얘기는 두 부등식의 해가 겹치는 부분, 즉 공통인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연립 부등식의 기본적으로 각각의 부등식을 우선 구해봐야 되겠네. 그쵸? 구려. 첫 번째 부등식은 자, 4x는 16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따라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겠죠? 맞아요? 풀어주지 말까봐. 풀어주니까 애들이 딴짓만 하고 있네. 딴 것만 풀고 있네, 그냥. 아닙니다. 뭘 아니게 아니야. 너 딴 거 풀고 있었잖아. 37 플러스. 소스죠.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고 딴 거 하고 있었잖아. 그 네가 푼 거냐? 그리고 받아 적은 거지 그냥? 이거 제가 푼다고 이거 너도 마찬가지야. 아니요, 다 풀었어요. 장난치고. 풀고 이거를 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딴거 본 거 아니야? 모르겠다. 나중에 시험 때 그때 모른다고 또 하기만 해봐. 나 그때는 가만 안 둬. 그때 나 개념 설명 따로 안 해.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자, 얘는 바로 이항만 하면 되겠네. 자, 3a-5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당연히 연립 부등식이니까 또 우리는 어디서? 수직선에서 그 해를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부등식은 해가 얼마보다? 자, 4보다 작거나 같고. 자, 여기 있는 것들. 다음 얘는 3a-5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현재 모습이 어떻다고? 해가 없어야 된다고. 그럼 우리 겹치게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3a-5 오른쪽에서 그려놓고 똑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먼저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오케이? 항상 미정계수일 때는 해가 주어졌어. 그림 그려서 판단해. 알겠죠? 그 조건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얘네들의 대소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 수직선 상에 위에 있는 거니까. 그치? 당연히 3a-5는 4보다 어떠면 돼?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때 중요한 거 항상 대소관계는 수직선 상에서 보면 되겠지만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꼭 확인해 줘야 돼. 알겠어? 지금은 등호 성립하면 돼, 안 되니?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둘이 같으면, 즉 얘가 만약에 4이면 똑같이 이 조건 만족하냐 안 하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4인 경우에는 겹치는 거 존재하잖아. 그치?
해 존재하는 거죠. 그럼 겹치는 건 안 되니까 등호 4 안 들어가. 이렇게. 따라서 그 A의 범위는 얼마보다? 3보다 크더라. 자, 41번. 41번은 그냥 개수가 조금, 아니, 정수의 개수가 나온 거네. 자, 0.4x 플러스 1. 얘가 x-2보다 크고요. 2x 플러스 a가 3x 플러스 1보다 작아요. 근데 다음 만족하는 정수인 해가 몇 개? 딱 두 개만 되도록. 딱 두 개만 되도록 하는 그런 a 값의 범위 찾는 거야. 자, 이거 어려워하니까 잘 들어. 일단 연립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하자고. 일단 각각에 풀어. 부등식은 무조건 해를 가지고 뭐 하는 거 아직은 없어. 그러니까 부등식 나오면은 해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부등식부터 풀어. 알겠죠? 일단 뭐부터 할래요? 10을 10을 곱해요. 자, 근데 선생님은 숫자 커지는 건 좋다 싫다? 싫어 한다 해서 그치?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한 숫자를 간단한 숫자를 곱하는 게 가장 좋단 말이야. 자, 0.4는 몇 분의 몇? 10분의 4니까 5분의 2지. 그럼 굳이 10까지 곱할 필요 없고 5만 곱해도 되겠네. 10을 곱해버리면 또 약분해야 될 일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5 곱해주면 얘네들은 사라질 거고 2x 플러스 2가 얼마보다? 5x 마이너스 10보다 작더라. 옆에도 오고 해야 돼. 부등식의 성질이랑 양변에 똑같이 곱해야지 한쪽에만 곱하면 되니 안 되니 내가 항상 얘기하던 거지. 왜 이러지? 자,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2보다 크다가 될 거고 따라서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 해 나오겠네.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자, 마이너스 x 이항 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따라서 x는 바뀌면서 a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됐어? 해가 없는 경우는 그래프 그리기 쉬워, 수식선에. 근데 지금처럼 해 개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명확한 것부터 적어봅시다. 4보다 어떻다고? 작다고. 여기 있는 것들이 싸그리 다 해야. 근데 일단 해가 존재하긴 해. 정수인 해가 두 개 존재한대. 실수가 아니라, 그치? 그러면 이 a-1은 당연히 4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보다 큰 거니까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몇 개 존재? 2개 존재한다. 정수인 해가 2개 존재한다. 그 요 사이에, 즉 여기 범위에 정수가 2개 있으려면 일단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어떤 숫자 들어가야 돼? 2. 3 들어가야 되고 일단 다음 2개니까 몇 개까지? 몇 가지? 자, 2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가 만약에 2보다 그냥 작다라고 해버린다면 중간에 모두 들어갈 수 있어. 1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1이 들어가면 돼? 안 돼? 1은 들어가면 안 돼. 그치? 1은 요 바깥쪽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럼 일단 수직선 상에서 그 a-1은 범위가 정해지네. 1이랑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등호 성립 조건. 얘가 과연 1, 2라고 했을 때 똑같이 정수가 2개냐? 만족하나요? 아니요. 얘가 1이면 1보다 큰 거잖아. 1보다 큰 거잖아. 그럼 정수 몇 개야? 2개잖아. 그치? 만약에 안 되면 옆에 따로 그려. 1보다 크다음에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며.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가 2랑 3 두 개냐? 맞잖아. 그럼 1일 때 된다고. 왜요? 정수의 해 두 개라며, 그쵸? 근데 정수의 해 두 개 아니야. 1보다 크면. 얘가 만약에 1이면 이런 모양이겠지. 그럼 정수 두 개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1이어도 된다고. 네. 등호라는 얘기는 A-1이 1이어도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 네. 됐어? 근데 2일 때도 확인해 봐야겠지. 그럼 만약에 얘가 2라면 그럼 얘가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럼 이때 정수의 몇 개? 3개? 정수인 해 몇 개? 2개. 정수인 해 몇 개? 1개. 1개, 3, 1개잖아. 그치? 이 범위에 만족하는 게 정수 하나밖에 없잖아. 3 하나. 그쵸? 아, 그럼 이 정수인 해 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되니까 2일 때는 안 된다고. 이해돼요? yes. 됐어?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구하라고 하는 A의 범위 끝났네. 부등호까지. 그치? 그럼 이제 A만 구하면 되지. 양변에 1 더해주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고. 네. 됐어요? 어. 국현 안 돼? 아, 푼 거랑 좀 달라서? 어. 지금 내가 배우는 거죠. 몇 번이라고 했어? 5번이라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 5번이랑 하긴 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등호. 제모가 많이 헷갈리고. 부등식이 방정식보다 애들이 더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등호 때문에 많이 틀려. 그래서 부등호가 봐봐. 방정식은 그냥 등식 하나니까 등호 하나니까 헷갈릴 일이 없거든. 그냥 풀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선아? 근데 부등식은 그 부등호가 4개니까 그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해가 달라지고 부등 방향이 얘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또 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등호를 정확히 쓸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못 쓰면은 부등식은 끝이야. 다 틀려. 제대로 풀었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 부등호 하나 때문에 다 틀린 오답이 나온다고. 여기서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 알겠어? 지금 1차 부등식뿐만이 아니라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러한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특히 이번 기말고사 때는 연립 방정식 1차,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순열조합, 행렬이란 말이야. 3분의 1이 부등식이야. 그런 문제만 싸그리 부등호 때문에 다 틀린다면은 점수가 확 떨어진단 말이야.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줄 알았어. 어. 알겠지? 나머지? 분명히 4개 일단 조심해야 돼요. 설렁설렁 듣지 마. 설렁탕. 자, 845번. 자, 이것도 여기 별표 한번 쳐놓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즉, 일명 우리 과부족. 그러니까 일반 연립 부등식은 그냥 문제에서 구하는 거 x로 놓고 문제 풀면 돼.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과부족 문제는 항상 조심하라고 했었어. 식 세우는 게 좀 애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 식을 세울 때 가장 문제였던 게 뭐였냐면 항상 미지수 설정이었다고. 근데 그 미지수 설정, 그 중요한 미지수 설정을 과부족 문제에서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일단 문제를 읽어. 그러면 분명히 어떤 두 가지의 수가 존재할 건데 나누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고 나누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문제부터 파악해야 돼. 자, 봐봐. 어느 학교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고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다.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나누어서 앉는 거야? 아니면 학생들한테 의자를 나눠주고 있는 거야? 넣어주는 거?
잘 봐. 지금 일단 첫 번째 의자, 학생이 나온다고, 그치? 학생을 나누는 거? 의자를 학생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야? 아니면 학생들을 나눠서 의자에 앉히는 거야? 그치? 학생들을 나눠서 의자에 앉히고 있는 거지, 현재.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미지수를 설정해야 될 거는 나눠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미지수로 설정하는 거야. 알겠어? 문제에서 학생 수를 구했다 하더라도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나눠지지 않는 거를 미지수로 두는 거야. 오케이? 그럼 현재 나눠지지 않는 게 뭔데? 의자. 그치? 학생들을 나누고 있다며. 그 얘는 여기서는 현재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 x로 놓자고. 학생 수를 물어봐도 의자의 개수를 x로 놓자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할 거 미지수 설정했으니까 식소해야죠. 그쵸? 자, 봅시다. 의자의 개수를 우리가 미지수로 설정했어. x개.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수를 좀 살펴볼 건데 학생 수는 처음에 한 의자에 몇 명씩 앉혔대요? 4명씩 앉혔대. 그 학생은 총 몇 명? 4x.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이 몇 명이 더 있어? 10명이 더 있대. 학생 수는 이만큼이야. 됐어요? 그래서 남아서 학생들을 더 많이 앉히고 싶어서 긴 의자에다가 이번에는 몇 명씩 앉혔대? 5명씩 앉혔대. 그러면 자, 의자가 긴 의자가 이렇게 있어. 자, 만약에 5명씩 앉혔더니 의자가 1개가 남았어. 라는 얘기는 요 의자에는 사람이 학생들이 앉았다 안 앉았다? 안 앉았다. 그쵸? 그럼 여기 의자에는 사람들이 앉았을 건데 몇 명씩 앉혔다고? 5명씩 앉혔다고. 그럼 다 전부 다 몇 개씩? 5명씩 앉았겠지. 그쵸? 물론 여기에도 5명이 앉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1명이 앉아도 의자는 몇 개 남은 거야? 1개가 남은 거죠. 이해돼? 5명씩 앉혔기 때문에 여기에 1명이 앉았다 하더라도 의자가 남는 거는 1개가 남았을 거란 말이야. 그쵸? 딱 맞게 안 나와 떨어져도 돼.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애들이 의문을 갖는 게 선생님, 그럼 여기 4명, 여기 1명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몇 명씩 앉았다 그랬어? 5명씩. 이미 5명이 안 앉았잖아. 그럼 얘는 의자가 하나가 남는 게 아니라 의자가 2개가 남는 거지. 알겠죠? 5명이 꽉꽉 채워서 앉았을 때 나머지 1명이 여기 앉거나 아니면 나머지 5명이 여기 앉거나. 이해돼? 해서 우리가 총 확실하게 5명씩 앉는 의자의 개수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치? 1개가 남았는데 요 마지막 의자는 우리가 불확실하다고. 몇 명이 앉았는지. 해서 그 5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는 X개에서 의자 1개 남았다며 빼고 마지막 의자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 몰라? 모르니까 걔 하나 빼고. 이해돼? 5명이 확실히 앉은 의자. 확실한 의자만. 그래서 무조건 의자 개수, 남은 의자의 개수를 빼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빼라고. 알겠죠? 네. 자, 그럼 얘네는 4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5명씩 앉혀봤더니 의자의 개수는 몇 개 남았다고 했으니까 7개. 5명씩 앉으면 얘는 의자가 7개가 남아. 그러면 5명씩 앉은 의자는 7개 나오니까 7개 빼버리고 마지막 1개의 의자도 우리가 불확실하니까 빼버리라고. 오케이? 그럼 총 몇 개? x-8개. 네. 됐니?
근데 그 의자에는, 마지막 의자에는 최소 몇 명에서? 최소 1명 이상. 그렇죠? 최대 몇 명? 최대 몇 명? 최대 몇 명? 5명씩 앉히니까 최대 5명까지 앉을 수 있을 거 아니야. 5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라고. 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다음 시간에. 이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알겠죠? 그래서 얘네는 연립부등식 요렇게 해서 나눠서 또 문제 풀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국현 이해돼? 갑자기 이제요. 어디가 안 됐어? 왜 x팩이 8인지? 예. 일단 7개 남았다며. 그치? 그 7개는 빈 의자니까 당연히 우리가 앉은 의자에서 빼야 되겠지. 근데 우리 마지막 앉은 의자는 한 명이 앉아도 의자가 똑같이 남은 거고 5명이 앉아도 똑같이 남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의자는 우리가 몇 명이 앉았는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 마지막 의자 하나만 더 빼자고. 무조건. 그래서 총 5명이 앉은 의자는 x-8개가 되는 거야. 아, 예. 오케이? 근데 그 마지막 의자에는 최소 1명에서 5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니까 범위가 이렇게 설정되는 거죠. 됐니? 해서 얘네들은 각각 부등식 풀 수 있죠? 얘는 풀어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어고 오시면 돼요. 됐어요?